1940년 미국 교도소. 종신형을 받은 죄수 앤디. 벽에 붙은 여인이 너무도 보고 싶은 앤디는 감옥을 탈출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인 타임머신에 올라타 과거로 향하죠. 시간은 역으로 흐르면서 숲이 변하고 강물이 변하고 지형이 변하는데, 타임머신이 도착한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 지구상의 어느 곳. 비록 메마른 벌판이지만 조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는 시대. 거기에 소수의 지능인도 살고 있는 신석기쯤 되는 원시시대죠. 원시인들 하루의 대부분은 짐승을 사냥하며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부족을 형성,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는데, 사냥 성공. 오늘 저녁은 푸짐한 고기 만찬, 기대만 땅입니다. 이들은 일명 바위 부족으로, 족장은 아코바. 족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시카나 그리고 투막. 서로 먼저 돼지를 잡겠다고 툭탁거리면 가장 힘센 자인 아버지가 지명합니다. 오늘은 투막 차례. 투막은 돼지를 맨몸으로 아작내버리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지만 기념품까지 득템. 오늘 기분 째집니다. 그렇게 돼지를 들고 동굴로 돌아오면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쫄쫄 굶은 여인들이죠. 오늘 저녁은 통돼지 바베큐. 주방장의 놀라운 요리 실력에 동굴 나는 고기 냄새로 가득 차고, 바베큐 냄새 도저히 참기 어렵습니다. 맛을 본 주방장, 다 익었군요. 하지만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 법. 족장이 제일 먼저. 신석기 시대, 강한 자만이 살아남던 시대로 못 먹으면 굶어 죽는 시대죠. 그런데 다리 하나를 다 먹어도 아직 배가 헛헛한 아버지. 아들놈 것을. 이런 아무리 아버지라도 먹을 것 앞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자간에 용서 없는 한판 대결이 펼쳐지는데, 만약 아들이 이기면 새 족장, 새 정권 탄생인데, 하지만 아버지 아직 짱짱합니다. 내가 네 놈쯤이야. 아버지의 노래남에 밀리는 아들 투막. 족장은 고스톱치다 딴 계급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방에 말이죠. 다음날 벼랑에서 떨어졌지만 간신히 목숨을 구한 투막. 하지만 이 넓은 땅에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쫓겨난 거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 하면 도마뱀한테 아작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엉성하지만 60년대엔 최첨단 기술 효과로 많은 박수를 받았던 장면들이죠. 간신히 동굴로 피했는데, 이곳도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네요. 아니, 저놈들은 진화가 덜 된 원숭이들인가요? 여튼 위험하니 톡 껴야 합니다. 토마뱀놈, 다시 나타나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한편 형제의 공동 아내였던 이 여자. 투막이 받았던 돼지 이빨이 너무나도 탐이 났지만, 시카나 아내를 위해 아버지와 한판 붙나요? 안 할랍니다. 괜히 그러다가 본전도 못 건질 수 있거든요. 한편 길거리 노숙자가 된 투막. 다시 아침이 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이고, 어디로 피해야 하나? 미치겠네요. 지나가는 공룡. 이번엔 그나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군요. 가도 인적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막.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이게 무슨 생고생이랍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집 쫓겨나면 생고생이죠. 영추도 옛날 생각납니다. 땅끝 도착. 바다인지 호수인지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먹은 것도 없어 기력은 다 하고 이젠 철퍼덕입니다. 이대로 죽어야 하나요?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신기루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몽땅 금발의 여인들. 오늘 저녁 메뉴는 회, 물고기 잡으러 나온 거죠. 그런데 저기 수상한 남정네가. 투막은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이 여인 호기심 만땅인데, 이때 거대 거북 출현.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자만 사는 곳은 아니었군요. 영추는 괜히 기대했습니다. 어차저차 해서 거대 거북을 물리치는 중인데, 이 남자 참 복스럽게 생겼군요. 인연이 어디다가 손을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이 수컷은 내 겁니다. 거북은 떠나고 정신을 차리는 투막. 금발레 부족들은 신났습니다. 오랜만에 타지 손님이 나타난 거죠. 여인의 이름은 로아나. 외국인 이 남자 정말 내 스타일이네요. 한편 바위 부족, 오늘도 사냥을 나왔는데 족장 오랜만에 직접 나서 봅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부족원들과 아들. 하지만 어디선가 들리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들 같지 않은데 말이죠. 나이가 적어도 동생 이상쯤은 돼 보이는데 번역가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저도 아들이라고 우겨봅니다. 여튼 네, 방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나머지 떨거지들은 누가 족장이던 관계없습니다. 힘센 자가 대빵인 시대이니까요. 하지만 금발족은 좀 다릅니다. 약자를 위할 줄 아는 부족이죠. 선진국이다 이겁니다. 시카나와 사망한 족장을 추모하고 자신의 취임식을 진행하는데 이런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네요. 명이 긴 족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아들의 시대, 생기가 도는 투막, 신문물을 목격하는데 바위족과는 전혀 다른 무기.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바위족은 작대기, 금발족은 창. 작대기와 창은 하늘과 땅 차이. 거기다가 밭농사와 나무 열매, 그리고 물고기 사냥까지. 그야말로 여기는 한마디로 지상낙원입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이놈들이 뻑하면 나타나 괴롭히는데 아이가 위험합니다. 이때 용감하게 나서는 이가 있었으니 투막. 티라노인가요? 여튼 해치우는데 성공.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투막은 친구. 하지만 여기나 거기나 사람 사는 게 다르지 않은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그만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로아나는 투막을 따르기로 하죠. 내 사랑 투막입니다. 그렇게 오던 길을 되돌아 산 넘고 원숭이 동굴을 건너 이번엔 공룡들과 조우하는데 로아나가 먼저 탈출하고 공룡조는 트리케라토스 승. 발음이 어렵습니다. 투막이 바로 뒤를 따르는데 로아나! 바위족을 만난 로아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딜 가나 인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 종족을 본 투막. 웬만하면 반가울 텐데 말이죠. 무식족인 바위족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한판 붙어서 순위를 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종족이죠. 동굴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 이번엔 여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참말로. 로아나 승. 바위 종족의 특성. 패자는 곧 죽음. 하지만 로아나와 투막은 이미 선진 국민. 살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위족에게도 신문물이 전해지는데
형제인 시카나는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말이죠. 부하들을 데리고 부족을 떠납니다. 갈 놈은 가고 이제부터는 투막의 세상이 된 바위족. 오늘은 로아나가 이 미개한 종족에게 목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젠장, 이번엔 익룡이 판을 깹니다. 투막이 뒤를 따라가지만 역부족, 그 사이 로아나는 새끼들의 먹이가 될 판인데 이런 다른 익룡과 그만 싸움이 났어요. 그 바람에 목숨을 건지는 로아나. 뒤늦게 도착한 투막은 로아나가 이미 먹힌 줄 알고 절망합니다. 그 사이 바위족은 다시 시카나 손에 들어가고 정신을 차린 로아나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 금발족에게 간신히 돌아가고 족장에게 바위족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데 통 큰 족장 흔쾌히 들어주죠. 역시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둘은 상봉에 성공하고 이참에 아예 바위족을 털어버리자고 제안하는데 체력은 약하지만 신무기를 장착한 금발족과 체력은 짱인데 무기가 작대기인 바위족 간에 인류 최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는 1966년에 제작 발표된 영화로 1940년작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원작 역시도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작품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이후 26년간의 기술 발전으로 스톱모션 효과가 적용되어 다시 만들어져 발표된 것이죠.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영화임에도 이번에도 역시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70년 리메이크작이 만들어졌는데요. 더 야시시하게 그리고 더 실사적 기술 효과가 적용되어 국내에도 개봉해 역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의 눈여기는 뭐니뭐니 해도 상영 시간 내내 아슬아슬한 복장으로 영상을 누비는 라켈 웰치입니다. 그리고 찍은 포스터, 이 장면은 하나의 문화로 발전했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다가 마침내 쇼생크 탈출에서 방점을 찍게 되죠. 안타깝게도 라켈 웰치는 2023년 2월 15일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참, 탈출한 앤디는요, 포스터의 여인은 이미 임자가 있었으니